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브팁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급등락을 해서 너무 정신이 없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또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점심시간에 제가 긴급 공지를 하나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퇴근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낮에 제가 이제 긴급 공지라고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를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은요, 뭐 나스닥 선물이 어쩌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그래서 반등 1차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것보다는 이 설명글을 잘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발표된 근원 인플레이션 거기에서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그 기울기가 살짝 이제 스무스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자마자 나오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한 5월달 인플레이션 발표할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전문가들은 빠르네요. 벌써부터 정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시장이 어제 급반등을 줬고요. 그래서 대응 방법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보고 하셨는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차피 기회는 많으니까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장 초반 5일선 아래에서 양봉으로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십시오 했던 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5일선 그 아래에서 선취매를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따라잡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하락 기울기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 5일선 위로 올라가면은 어차피 또다시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기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번에 콱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우선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확인했을 때 짱대 양봉으로 마감됐으면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짱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일선 변곡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미국 시장과 반도체 지수 현 위치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한번 미리 한번 선을 그어 보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의 현재 위치입니다. 변곡 1단계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지수이고요. 오늘은 지금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흐름을 보면은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양봉이 아니라 앞에 있는 캔들의 바디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양봉의 캔들이 어제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포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바로 양포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곡의 첫 번째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요. 5일선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5일선 기울기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캔들이 그리고 1개, 2개, 3개, 4개 아직 빠져나가는 캔들이 저 뒤에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은 여전히 하락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 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예상대로 5일선 아래에서 지금 오늘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주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다음 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캔들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캔들 5개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캔들이 하나 더 생기면 특히나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캔들이 다음 주에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휴장이래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가만 놔둬도 5일선은 이렇게 턴하게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더더욱 장중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굿입니다. 바로 5일선이 턴하는 그 신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잘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은 바로 변곡 신호가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 초반에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매수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다음날 음봉으로 다시 조정을 줄 때 그때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어쨌든
먼저 5일선이 턴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 계획을 다음 주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곡 신호 중에 심리선이라는 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심리선은요, 하락 일수와 상승 일수를 계산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보조지표입니다.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투자 심리선을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요. 과거부터 봅시다. 일봉에서 투자 심리선이 30 이하로 내려가니까 자, 이 점에서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일어나게 되죠. 투자 심리선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벗어나면은 바로 반등이 이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반등이 일어나죠. 이때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바닥을 찍고 상승을 줬죠. 어제도 그저께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뒤에 어제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변곡 신호 1단계까지 나왔죠. 이 정도면은 이 심리선도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지표로서 참조할 수 있고요. 메인 신호는 이평선이 도는 것이 메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도는지 안 도는지 다음 주에 꼭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합당합니다. 다음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지금 직전 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양봉이 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나스닥 100 지수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 앞에 있던 음봉을 다 감싸지 못했어요. 그냥 비슷한 위치에서 양봉을 줬을 뿐이죠. 그래서 얘는 양포선이 아닙니다. 그냥 반등의 양봉이었죠. 그리고 5일선 기울기가 여전히 하락이었고, 더욱이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하락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 역시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전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 크로스를 주고 직전 저점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반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빠져나가는 캔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캔들 하나가 들어오면은 얘도 5일선이 자동으로 변곡점에 이르게 되고요. 더욱이 거기에서 이렇게 양봉의 캔들을 준다면 다음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일선이 이렇게 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을 주목하게 됐냐면 바로 SOXX, SOXL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에 이제 주목할 만한 거죠. 그러면 저가매수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투자 심리선을 보면은 얘도 과매도 구간에 와 있어요. 앞서 보셨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있었죠. 얘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은 또 반등에 들어가죠. 다 똑같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니까 지금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항상 원리는 이 통일성 있게 공통적인 원리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심플 크로스의 직전 저점 오면은 반등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신뢰성 있고 확률이 높은 그런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투자해서 저점 매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월봉인데요. 월봉의 24개월선이 지금 상승 기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음봉으로 월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냐면 밑에서 장기 이평선이 상승 기울기, 그것도 강한 상승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을 때 위에서 캔들로 내려오면은 조정받으면 그 밑에 장기 이평선이 받쳐줍니다. 이것을 흔히들 얘기하는 게 하방 경직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밑에 장기 이평선이 지지를 한다라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요. 여기서 먼저 5일선이 먼저 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또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QQQ 예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 2단계 신호는 5일선이 다음 주에 자동으로 변곡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더욱이 양봉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변곡 2단계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 놓고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봐가면서 양봉일 때 장 초반에 양봉으로 들어갈 때 매수를 하시도 되고요. 혹은 못 잡았으면 그 다음날 또 눌림목으로 음봉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급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바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5일선 먼저 보실게요. 5일선이 이렇게 돌겠죠. 지금 다음 주가 되면 5일선이 이렇게 턴할 텐데요. 5일선이 쭉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도 역시 지금 역헤드앤 숄더 그 패턴에서 숄더 부분을 지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하락의 기울기가 생각보다 좀 가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세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5일선이 반등을 줘도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1선은 어떻게 될까요? 21선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대응의 전략이고요. 단타보다는 저점 매수해서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시점은 5월 FMC가 지금 5월 3일, 4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가 주목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폭입니다. 빅스텝으로 0.5% 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몇 번을 올릴 건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과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이 5월달 FOMC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SOXL 흐름은요, 변고 2단계 신호를 기다린다.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 턴하는 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작은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은 예상되는 주가의 흐름이고요. 얘는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더 약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역시 5일선 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와 있고요. 자, 5일선이 턴하게 되면 위에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은 올라가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였다면서 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더라도 직전 고점에서 부딪히게 돼요. 왜 부딪히냐면 이게 하락 각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승을 강하게 했지만 그하고 똑같은 각도로 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도 역시나 그 직전 고점은 얘는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게 올라가도 여기, 그 다음에 또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도 나스닥 지수와 함께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렇다면 이때도 대응 전략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얘도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단기, 이 박스권 안에서 단기로 내가 위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내려가면 또 사야지, 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잘하면 아주 좋은 전략인데요, 잘못하면 역사이클 걸릴 수 있습니다. 역사이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판단을 잘 하고 시장을 보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해가지고, 자, 올라왔을 때 이쯤에서 내가 이 주가가 흔들려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얘가 다시 또 올라가요.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쿠나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여기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꺾어진다,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이만큼 내려와 버리면 물린 게 되죠. 그러면 또 급날 겁니다. 이때 고생했던 게 기억나서 급나요. 급나게 되면 여기서 또 손절해버립니다. 손절해버리게 나면 또 올라가요. 아씨 그러면서 또 사게 돼요. 샀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손절했어요. 근데 또 올라가요. 성질해서 또 샀어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 역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실 발생하고, 여기서 손실 발생하고, 순식간에 반토막 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초짜 때 정말 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역사이클 걸리면요, 계좌 반토막 금방 납니다. 그래서 그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내가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이에요. 저점에 내가 매수를 잘 했으면 단기 수익, 여기서 올라가 봐야 몇 프로입니까? 캐봐야 겨우 10에서 20% 정도 아니겠습니까? 꼴랑 10에서 20% 물라고 여기서 들어간다?
잘못 갔다가 해가지고 역사이클 걸리면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차라리 그냥 1, 10% 정도는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연말까지 올라가서 50% 이상 수익을 기대할 거야 라고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5월은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4월부터 미국 시장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지금 기술주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 애플부터 시작해서 언제 실적 발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실게요. 애플은요 4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지난 분기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매출은 약간 등락이 있었네요. 그렇지만 21년도 12월 그때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네요. 주당 순이익도 조금 주춤하다가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4월 28일 얘도 마찬가지.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얘도 마찬가지 4월 28일이네요. 애플과 같은 날에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다시피 실적이 그냥 꾸준해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아마존도 4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네요. 자, 아마존도 매출은 지난 분기까지도 플랫하게 가다가 지금 작년 4, 4분기 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분기에 실적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번 분기에는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다음 실적 발표는 4월 20일이네요. 다른 주식보다 좀 다른 기업보다 빨리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작년부터 계속 매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요. 이거는 매출 상승률보다 주당 순이익 상승률이 훨씬 뛰어납니다. 자, 이거는 앞서 보셨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보다 실적 성장률은 어마무시하게 크죠. 실적 장세에서 계속 실적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알파벳 CA 주식이고요. 구글은 4월 27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은요, 보시다시피 실적 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조금 내려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의 대표 우량주 5개를 봤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4월 달부터 발표되는 실적에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얘네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 흐름도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됩니다. 자, 대응 전략입니다. 5일선 변곡 포인트에 매수 대응합니다. 자, 이 매수 대응은요, 단기가 아니라 지금 큰 흐름에서 저가 매수에 담아 놓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권은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은 다 확인됐다 라고 장담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하더라도 위에서는 또 눌려질 거고요. 또 눌림목이 들어와서 내려오게 되면 또 밑에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에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이클 걸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흘려보내고 차라리 내가 저가 매수에 성공했다면 그대로 연말까지 한번 쭉 가지고 가는, 그래서 연말에 큰 수익을 한번 달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어지면 내년까지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 헤드 앤 숄더의 완성 신호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역 헤드 앤 숄더, 지금 나스닥 지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역 헤드 앤 숄더의 완성은요, 21선이 턴하면서 고점 돌파입니다. 자, 이 그림 잘 명심해 주십시오. 21선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턴하고 이 박스권 이렇게 그러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게 바로 역 헤드 앤 숄더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오케이가 되고요. 연말까지 고고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잔물결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연말까지 보유 전략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좀 긴 영상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늦은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